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세금에 대한 상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세무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네. 더 자세한 거는 시청자님이 직접 세무 쪽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 A라는 주택을 가양 우성이라고 제가 한번 놓을게요. 그리고 B라는 주택을 저기 힐스테이트라 그러셨죠? 네. 강서 힐스테이트를 놓을 텐데 그러면 지금 B라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서 한 5년 정도 임대업을 하고 계시고 네. A라는 주택에서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청자님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을 때 그 등록하신 시점에서 8년짜리 장기 임대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뭘 받으셨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거주하는 네. 아파트를 팔게 되면 네.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좋아요. 1번 A 팔았을 때 양도세 9억까지 비과세. 네네. B라는 주택 팔았을 때는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시청자님 5년 전에 등록하셨을 때가 한 2017년 정도 된다고 네네. 치면 그때는 임대업 등록해놨었던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받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했던 때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장특공제를 최대 70%까지 받았던 그 시기에 아마 등록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두 개 중에 B를 먼저 팔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 좋아요. 그럼 B를 팔 방법이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임대 의무 기간 8년짜리를 끝까지 채우고 또 그때 당시에 장특공제 70%가 끝까지 받으려면 10년이라는 임대 의무 기간을 더 넘어서까지 채웠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네. 자동 말소 형태라고 봤을 때 두 번째 방법은 자진 말소죠. 어떻게 생소하신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요.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네, 자진 말소라는. 네. 자진 말소의 지금 요건은 뭐냐면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 이상을 개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자진 말소를 하기에는 이미 기간이 넘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B라는 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팔게 됐을 때는 뭘 내야 되냐면 일반세율로서 과세를 받게 될 거예요. 네. 일반세율로 6에서 45% 구간의 양도세를 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동 말소될 때까지 끝까지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도하면 일부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덜 내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방법 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A라는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얘는 생애 1회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임대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주하는 집을 팔 때 옛날에는 어땠었냐면 얘 팔고 나서 그 다음 집을 살 집을 사면 얘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팔게 됐을 때 A를 비과세를 받고 그 다음에 B라는 주택이 자동 말소, 임대 의무 기간 끝날 때까지 일단은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집 없이 전세 살면서. 예. 그 상황에서 얘가 끝나잖아요. 임대 의무 네. 기간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2년을 살았어. 네. 그러면 얘는 임대 의무 기간 끝난 날부터 매도하는 시기까지에 있는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잘 몰라요. 저도 이게 워낙 세금도 많이 바뀌고 또 개별적인 상황들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네. 100% 맞다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아마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금만 봤을 때 제일 유리한 건 뭐겠어요? 세금만 봤을 때. A를 파는 거. 그렇죠. A부터 정리하고 나중에 네. B라는 주택에 2년을 더 들어가 살고 그리고 네. 매도하는 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세금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시장은 자기 멋대로 그냥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여건하고 안 맞춰줘요, 시장은. 그러면 우리가 뭘 또 바라볼 수가 있을 거냐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 팔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보는 앞으로의 그러니까 5년 정도 임대업을 하셨으니까 얘를 3년 동안 더 임대업 하고 또 2년 정도 거주한 뒤에 팔려면 앞으로 5년 뒤란 말이죠. 네. 앞으로 5년 뒤의 상황이 지금보다 무조건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긴 좀 힘들다. 어렵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네. 걱정이에요. 지금 네. 계속 이제 뭐 2, 3년 지나면 네. 또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조금 그래요. 뭐 제 얘기는 배제를 하더라도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 네. 총재님 아니면 경제부 총리님 아니면 최근에는 국토부 장관님까지 다 뭐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5년 뒤가 더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네.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일단 한 채를 팔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자진 말소하고서 임대업 했던 물건을 팔든지 선택을 해서 하나 정도 털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가서 집값 빠졌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가격도 빠지고 세금도 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손에 쥐어지는 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겠죠. 네네네. 근데 시청자님은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기존의 임대사업자를 이미 등록을 해놓으신 분이니까 65%까지 지금 다른 분들은 세금 중과를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보다 더 조금 뭐랄까요. 매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시장을 유의주시하면서 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뭔가의 조건을 만들어 놔야겠죠.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네. 그 가양 오성 아파트가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때요? 향후 전망은 사실 얘만 좋아질 리도 없고 얘만 떨어질 리도 없겠죠. 전반적인 전체 9호선 라인들을 봤을 때 그래도 네. 역세권 중에서 괜찮은 역세권에 있는 그냥 약간 노후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뭐 새로운 뭔가의 호선이 들어가는 일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발전한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네네. 동네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호재 없는 동네 없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걔만 좋아질 일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주주택으로 끌고 가기에는 무난하다,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조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A 네. 먼저 팔건 B에 대한 매도 조건을 만들어 놓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